도토의 이야기 나라. 빗자루를 든 기사. 머나먼 옛날 어느 마을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대장장이는 녹여낸 쇳물로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낼 수 있었죠. 고장난 농기구나 칼 같은 무기도 망치질 몇 번으로 고쳐낼 만큼 쇠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장장이는 임금님이 마을의 입구에 붙여놓은 방문을 보게 되었어요. 임금님이 임금님을 호위할 기사를 모집한다는구먼. 임금님이 붙여놓은 방문의 내용은 궁궐에서 임금님을 모실 호위 기사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어요. 대장장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웃나라와 전쟁 중이었는데 싸움을 잘하는 기사들이 모두 전쟁터로 나가고 나자 궁궐에는 임금님을 모실 기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에 임금님은 자신의 곁에서 호위할 기사를 새로 뽑는다고 선포한 것이었죠.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대장장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언제까지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로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대장장이는 싸움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자기만큼 칼이나 창을 잘 다루는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임금님의 호위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그래, 나라고 못할 건 없지. 대장장이는 자신이 쇠로 튼튼하게 만들어둔 투구와 갑옷을 꺼내 입었어요. 쇠로 된 구두도 신고 커다랗고 긴 창까지 들었죠. 그리고는 마을에서 가장 잘 달리는 백마를 구입해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로 향했어요. 번쩍이는 창과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백마를 탄 대장장이는 훌륭한 기사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대장장이가 임금님을 모시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님을 모시는 기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만하면 훌륭한 기사로 보이지? 대장장이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소년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그 무거운 투구로는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할걸요? 모자만큼은 가벼운 것을 써야 적을 잘 볼 수 있죠. 소년은 대장장이의 쇠로 된 무거운 투구를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대장장이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둔탁하고 무거운 투구 때문에 임금님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살피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죠. 과연 그렇구나. 튼튼한 갑옷을 입었으니 투구는 필요 없겠는걸? 대장장이는 소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대장장이는 소년에게 투구를 주고 소년이 쓰고 있던 가벼운 밀짚 모자를 넘겨받았죠. 어때요? 훨씬 잘 보이죠?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맞아. 밀짚 모자를 쓴 대장장이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어요. 밀짚 모자를 쓰자 앞도 잘 보이고 가볍게 머리를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햇볕이 가려져 시원하기까지 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임금님을 모시는 기사처럼 보이요? 길을 가던 대장장이가 말을 멈추고는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어요. 행색이 기사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 말이 좀 문제구려. 대장장이를 훑어보던 농부는 대장장이가 타고 있는 말이 문제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명마 중의 명마라오. 무엇이 문제라는 말이오? 대장장이는 농부에게 다시 물었어요.
보안이 비실비실한 것이 힘 한 번 못 쓰고 적들에게 당하겠구만. 힘은 뭐니 해도 우리 황소지. 농부는 대장장이의 말이 빨리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적들과 싸울 때는 힘이 떨어져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농부는 자신의 황소 같은 것을 타야 적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럼 이 말과 황소를 바꿔주지 않겠어? 대장장이는 농부에게 자신이 타고 온 말과 황소를 바꿔달라고 간청했어요. 농부는 대장장이의 간청에 하는 수 없이 말과 황소를 바꾸어 주었죠. 대장장이는 황소를 타고 다시 궁궐로 향했어요. 커다란 뿔이 달린 황소를 타고 가니 농부의 말대로 이 세상에 당해낼 적들이 없을 것만 같았죠. 여보시오. 내가 임금님을 호위하는 기사로 보이시오? 다시 길을 떠난 대장장이는 어느 바닷가 마을의 염전에 도착했어요. 염전은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드는 곳이죠. 대장장이는 긴 장화를 신고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어부에게 자신이 기사로 보이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어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었어요. 어부는 대장장이가 신고 있는 쇠로된 구두가 문제라고 했죠. 대장장이의 쇠로된 구두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하는 기사에겐 너무 무거운 것일 뿐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달린다면 금방 녹슬어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쇠구두 때문에 발이 아팠던 대장장이는 어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부의 긴 고무장화와 자신의 쇠로 된 구두를 맞바꾸었어요. 어부의 말대로 고무로 된 장화는 물 위를 걷는데도 가벼울 뿐 아니라 녹이 슬 염려도 없었죠. 대장장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그리고 그 긴 쇠꼬챙이는 어디에 쓰려는 것이오? 대장장이가 임금님이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해서 막 궁궐로 들어가려던 때였어요. 길에서 기다란 빗자루로 거리를 쓸고 있던 청소부가 황소를 타고 가는 대장장이를 보며 물어왔죠. 임금님의 기사가 되기 위해 궁궐로 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쇠꼬챙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창이라오. 이 창으로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오. 대장장이는 자신이 만든 창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이야기했어요. 쓸어버린다고요? 뭔가를 쓸어버리려면 이 빗자루만한 것이 없을 텐데. 청소부는 대장장이가 적들을 쓸어버린다는 말에 창보다 빗자루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대장장이는 청소부의 말에 따라 무거운 창과 빗자루를 맞바꾸었죠. 가벼운 빗자루는 휘두르기가 훨씬 쉽게 느껴졌고 대장장이는 그것을 가르쳐준 청소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너는 대체 누구길래 그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임금님은 호위기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궁궐로 들어선 대장장이를 보고 물었어요. 궁궐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채로 임금님을 만나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지만 임금님은 맨 뒤에서 황소를 타고 있는 대장장이에게 말을 걸었죠. 밀짚 모자에 고무장화를 신고 빗자루를 든 채 엉금엉금 걸어가는 황소를 타고 있는 대장장이는 임금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궁궐의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웃어댔죠. 그만큼 대장장이의 모습은 기사라고 하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임금님의 호위기사가 되기 위해 궁궐에 온 대장장이랍니다. 사람들은 대장장이의 말에 더욱더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아이들도 모두 웃었죠. 대장장이라고? 마침 내가 아끼던 칼이 부러졌는데 고칠 수 있겠느냐? 임금님은 대장장이라는 말에 대장장이에게 자신의 부러진 칼을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물론이죠. 그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랍니다. 대장장이는 임금님의 부러진 칼을 뚝딱 하고 고쳐냈어요. 임금님은 대장장이의 솜씨에 놀라며 대장장이를 호위기사 대신 궁궐에 하나밖에 없는 무기고의 총책임자로 임명했죠. 대장장이는 기사가 될 수는 없었지만 궁궐에서 임금님을 모시며 대장장이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장장이는 남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